나날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1명, 2명, 3명도 아닌 자그마치 9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포항에 살고 있는 김경헌, 박미순 부부. 좁디 좁은 집에서 서로 부대끼며 시끌벅적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는 9남매 가족. 끝이 보이지 않는 집안일부터 눈코뜰 새 없이 바쁜 가게 일까지 지친다 지쳐. 팍팍한 삶, 숨가쁜 일상을 살고 있는 이들. 포항 9남매 가족이 서울에 떴다. 호기심 가득 두 눈이 저절로 휘둥그레지는 포항 9남매 가족의 서울 나들이. 함께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함께여서 9배 더 즐거운 이들의 사랑 넘치고 웃음 가득한 서울 상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가슴 뜨겁게 감격스러운 순간 가운데 하나라는 역시 이게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인데요. 네. 그 기쁨과 감동을 무려 9번이나 경험. 한두 번이 아니라 9번. 9번. 그칠만 하면 또 예. 얼마나 그 기쁨이 크시겠어요. 그래서 그럼요. 오늘 여유만만은 포항에서 오신 우리 9남매 가족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뭐 스튜디오가 꽉 차가지고 네. 예, 참 풍성한데 우리 아버님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 네. 네, 우리 8째 김희주입니다. 네. 김희주, 네, 5살. 예. 예, 그다음에 7째 김효인, 김효인 9살 초등학교 9살. 2학년입니다. 네. 9살이고요. 우리 우주 5째 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네. 우리 셋째 김효빈 아 듬직해요. 예. 고등학교 2학년 고이. 대학교 1학년 우리 둘째 진주야. 제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죠. 김진주입니다. 김진주. 그다음에 우리 집안의 예, 둘째 공주 김윤주. 윤주. 네, 예, 윤주. 중3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여섯째 여섯째. 김인주입니다. 네. 네. 예, 초등학교 4학년. 예. 예. 그리고 우리 큰 놈은 지금 현재 군 복무 중이고 막내는 아홉째는요. 막내 9째는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지금 잠시 퇴출했습니다. 하루 예. 여기 왔는데 혼란스러워서. 이제 막 울어가지고 예. 예, 잠깐 지금 바람에. 외출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집사람 네. 예, 자랑스러운 아내죠. 예, 박미순이라고 예. 박미순이라고. 좀 좁은 사람이. 아니 그래요? 10살 차이가 나시죠? 예. 근데 이렇게 일부러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 그 아내분을 만나신 건가요? 제가 좀 결혼을 늦게 했는데 34세 했는데 네, 네. 그때까지 결혼할 상대를 못 찾았어요. 못 찾고 또 여자들도 별로 뭐 제가 경제력이 좀 없다 보니까 네. 좀 뭐 그렇게 배우자를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아버님 이분도 비슷한 처지였었어요. 저 42살하고 11살 차이나요. 아, 마흔두. 11살 차이고요. 예. 뭐예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니요, 회사 네. 같은 회사 사내 커플. 사내 사내 커플. 커플. 그럼 연애를 얼마 동안이나 하셨어요? 연애는 1년 반 정도? 1년 반. 예. 근데 우리 남편분께서 직접 경제력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사실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네. 아내분께서는 어떤 점이 그렇게 그러게요. 좋으셨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네. 성격도 뭐 확실하고요. 네. 성격. 예, 확실한 게 어떤 거예요? 뭐 맺고 끊는 게 정확하다. 예. 착했어요? 착한 것보다도 네. 이 남자면 좀 같이 일생을 보내겠다 믿음이 생각을 간다. 많이 예, 했죠. 예. 근데 이 남자가 이렇게 9씩 낳을 줄 몰랐죠. 근데 처음에 결혼할 때 자녀 계획 세우잖아요. 우리 보통 결혼하기 전에도 우리 한 네. 둘 정도만 그렇지, 낳자. 뭐 맞아. 우리 자식 많은 게 좋으니까 한 셋, 넷은 낳자 이렇게 근데 그게 했는데 마음대로 되나? 이게? 꼭 그렇진 않죠. 우리 마음대로 그렇진 않는데, 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아홉 낳자 이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닌데. 근데 사실 저보다는 아빠는 한 4명 정도는 네 명. 기본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네. 4명이요? 예, 간도 엄마의 힘이 더 네 컸던 것 명이나. 같아요. 예. 엄마가 많이 고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아버님 어떻게 좋아하죠. 넷만 낳으려고 하다 9까지 낳았어요? 실제로 가족이 좀 많으면 좋다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넷 낳고 났는데 좀 허전했던지 집사람이 애를 하나 더 갖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하나 정도는 덤으로 막 네, 그냥 네. 이래 생각하고 좀 잘 됐다.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볼 땐 계획적으로 나으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게 그렇죠. 굉장히 갑작스럽게. 어. 예? 불시에. 걔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조영구 씨 전문가 의견으로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거는 뭐 네네. 아버님께서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자고요. 예, 정확하게 결혼하신 지가 몇 년이 되신 거죠? 언제 하신 거예요? 1991년. 91년. 예. 20년? 그러면은 아니 91년이면은 네. 예. 91년 애기 엄마가 21년. 애 가진 채로 결혼을 했어요. 예. 먼저 이제 아기를 갖고 큰 놈을 가진 상태에서 네, 결혼식을 올렸죠. 예, 예. 형제 이제 첫째, 둘째 형제자매. 이렇게 예. 커가는 먼저 나온 그런 네. 형제들의 경우는 커가면서 이제 그런 생리를 알잖아요. 이제 아이가 어떻게 아, 생기고 점점 알게 되죠. 되죠. 예, 예. 근데 그런 거에 동생들이 자꾸 생기는 그렇지. 그 현상에 대해서 예.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진주 양은 어땠습니까? 여기서 제일 이제 위에인데 연장자. 예. 애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 둘은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막 지금 막 6, 7명 막 예, 어땠어요?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난 동생들은 네. 별로 그런 그런 게 없었는데 네. 네. 이제 그 태어나면 다른 분들이 막 금술이 좋으시구나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크고 난 다음에 태어난 동생들이 딱 태어났을 때 다른 분들 반응을 보면은 아 금술이 많이 좋으시구나 부모님이 생각을. 저 윤주 씨 원래 아버님의 자녀 계획은 4명이었어요. 그럼 윤주 씨까지가 끝이에요. 근데 그 밑으로 5명이 더 생겼어요. 어떠세요? 생길 때마다. 저는 그냥 다 놀랐어요. 놀라워요. 그냥 다 갑자기 그러니까 아버지 갑자기 다 생겼어요. 갑자기요? 다 갑자기니까 놀라. 봤어요? 그럼 우리 효빈군은 어떻게 이렇게 동생들 많으니까 좋아요? 어떻습니까? 좋긴 좋은데 네. 저도 뭐 아기 가졌다는 소리 듣고 갑작스러워가지고 놀라고 예. 점점 더 많이 나오니까 걱정도 되고 뭐가 제일 걱정돼요? 예. 아니 뭐가 걱정이 돼요? 뭐가? 어떤 거예요, 뭐? 그냥 애들 뭐 관리하는 거랑 예. 그런 쪽으로 먹고 살 게 좀 걱정되죠. 예. 저기 군대 가 있는 형이 부럽죠 지금? 이게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름 같은 거, 얼굴 이름 이런 거 헷갈리고 그러지 않으세요? 약간 좀. 헷갈리죠. 헷갈리시죠? 이름을 부르다 보면 대답을 안 해요. 네. 그래요? 네. 인주 아닌데요. 이러고. 그러니까 다 그 인주, 윤주 막 이러니까. 네. 그렇죠. 옆에 우주야 이러고 있으면 아니라고 막 이러고. 가끔 막 그런 경우 많죠. 예. 그러면은 이 9명을 어쨌든 결혼 생활의 절반 이상을 계속 임신 상태로 계셨는데 분만은 다 자연분만으로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좀 체질이었는 것 같아요. 그게. 체질이요? 예. 뭔 체질이요? 그런 체질도 있어요? 아니 왜 다산 체질 우리 요새 다산의 다산. 여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아기를 잘 낳았어요. 잘. 저는 그러니까 되게 쉽게 말해서 제가 첫 애 낳을 때 네. 저도 긴장했어요. 솔직히 네, 네, 뭐 보통 보면은 여자분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네. 병원을 막 집어 뜯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소동을 예, 벌이시더라고. 소리 지르고. 맞아요. 그래서 예. 긴장을 잠타고 갔는데 이 산통 소리를 못 들었어요. 오. 못 들었는데 애기 소리부터 들었어요. 애기 소리부터. 근데 우리 저희 어머니 그러면 이 9의 9남매 중에 제일 빨리 난 저기 아이는 몇 분 만에 낳았어요? 네. 인주. 인주요? 인주 몇 분? 저는 이제 보통 집에서 진통이 오면은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예. 이래 제가 제 몸을 알 때문에 이래 이제 병원에 가거든요. 예. 한 시간. 그럼 거의 30분 정도 그럼 나와요? 이렇게 났는데 30분 후면 나와요. 근데 얘 낳을 때는 예. 이제 집은 강구에 있었고요. 예. 네. 병원이 포항이라 예. 이제 나오는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조금 생각을 좀 못해가지고 네. 나는 차에서 날 뻔했어. 차에서요? 아니. 내가 막 욕했어요. 예. 빨리 가자고 병원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의 뭐 신호 무시하고 이제 집사람을 차에 태워서 병원을 왔는데 바로 났어요. 의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네, 병원에는. 네, 병원을 네. 준비한 거. 예. 병상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병상에 올라가자마자 예. 네. 그냥 쑥.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그냥 침대에 날 뻔했다. 아니 엄마 그거 안 아파요? 그 진통 같은 거 없어요? 그러게. 있겠죠. 조금 있죠, 있기사. 많이 있죠. 힘만 쑥 나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병원에서 이제 몇 번을 봤지 않습니까? 네. 봤는데 그 이제 아기 낳고 나면 바로 들어가 봐요. 네. 들어가 보면은 한 번은 나오는데 네. 금방 아기 낳은 여자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면서 일하고 나오더라고요. 아, 나 낳았다고. 네, 낳고 나서 딱 일하고. 아, 그래서 제가 딱 애 낳은 여자 맞냐고. 아,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남편한테 얘기 안 하신 적도 한 번 있다면서요? 그건 왜 왜요? 그러셨어요, 그럼? 언제예요, 언제? 한 두세 번. 두세 번을 두세 번을? 그랬다고요? 아니 좀 예. 지나다가 얘기한 적도 있고요. 예. 글쎄요, 뭐 나 같은 낳고 나서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혹시? 아니 이게 애가 여기 있다. 아니 숨기실 일을 숨겨야지 왜 네. 숨기셨어요 그거를? 글쎄요, 나 같은 여자가 없지 싶어요. 아니 이랬을 겁니다. 제가 이제 추측컨대 예. 애기 더 나오면 나 집 나간다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버님이 그러고 또 아기를 가졌다고 얘기하면 네. 제가 없앨까 봐. 근데 몇 없앨까 봐. 째쯤에 그러셨어요? 몇 째쯤에 내가 더 나오면 진짜 나 그냥 좀 집 나가겠다. 그렇다, 분명하겠다. 이주 아니에요? 그때 이주 여덟 아니야, 막 이주 때라고. 일곱째? 예, 효인이 낳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그만 갖자는 그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 근데 자꾸 애만 낳으면 어떡합니까? 위에 낳은 애들 잘 키워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 낳자 네. 했는데 뭐 둘 다 잘못이죠. 애기를 또 가졌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집사람이 아마 없애자 할까봐 애기를 가졌다 얘기를 못하고 숨긴 게 때를 놓쳐버리고 이렇게 네. 가버린 거예요. 그럼 숨긴 거 몇 개월까지 숨겨봤어요, 아이를? 임신하고? 밑에 3명은 2명은 거의 한 7개월 넘어서 7개월쯤 돼서 얘기했고 아니 7개월까지는 충분히 숨길 예, 수 숨길 있어요. 거 하나는 사실은. 뭐 네, 네. 저는 6개월이었는데. 6개월이었나? 그래갖고 우리 8째 얘 같은 경우는 네. 그때 제가 좀 경제적으로 바닥에 있을 때였는데 아, 그 이제 뭐 투잡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낮에는 다른 일하고 밤에는 야간에 주유소에서 주윤을 주유도 일을 하시고. 예, 했거든요. 아이고 참. 그럴 때 야간 주유원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예. 그 이제 우리 큰딸 진주한테서 네. 엄마가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데 아빠 좀 오셔야겠다고. 네. 아이고, 왔네. 그래서 뭐 진짜. 예, 이게 왜 갑자기 갑자기 뭐 급체를 했나 아니면 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또 그 밤에 또 근무자를 대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래도 도리 없이 많은 사람한테 다 전화해서 대체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 그때 임신하는 걸 모르셨어요? 몰랐죠. 모르고. 그 진통이 올 때까지도? 예,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가보니까 그때서 딱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보니까 가봤더니 애를 낳고 계세요? 아니요 병원에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병원에 가려고. 대단하시다. 저기 아버님, 예. 저기 모르는 저 진실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또 있습니다. 에이, 설마! 설주 씨나 효빈 씨나 윤주 양 모르셨어요? 그 어느 순간부터 같이 목욕탕을 안 갔어요, 엄마가. 목욕탕을? 아, 배가 많이 나요. 배가 나오니까 네. 아무리 벗으면 아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혼자 그냥 생각을 했는데 감히 말은 못하고 그냥 생각만 하는데 막상 들으니까 진짜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요? 20대. 충격이고 막 배신감. 아, 엄마가 또 왜?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유전이거든요. 이제 진주 양이 엄마의 유전을 닮아서 진주 양도 아이를 많이 낳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진짜. 진주 양은 진짜 다산체질. 몇 네. 명까지 낳을 생각이세요? 결혼하면은? 제가 그때 한번 부모님이랑 얘기했었는데요. 네. 그냥 저도 한 3명은 낳고 싶었어요. 그냥 그랬는데 아빠가 3명이 뭐냐고 4명 이상은 낳아야 돼. 아니, 근데 좀 유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시댁이나 친정 부모님들이 잔소리 안 하세요? 야, 니네 이제 그만 낳아라. 언제까지 낳을 거야? 이런 얘기 좀. 언제까지? 예. 왜냐면 힘든 거 뻔히 아시니까. 물론 손자, 손녀 좋지만 너희 생활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말리시는 분 없으셨어요? 많이 하셨죠. 뭘 하세요? 그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애들 아빠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많이 말리셨죠. 그런데 또 요즘에는 또 막내 아드님 댁에 가 계셔가지고 잘 모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낳고 나서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혼났죠 많이. 친정 어머님은 사실 왜 낳아놓으면 또 딸 고생하는 거 보기 안쓰러워서 그냥 적당히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 5째부터인가 포기를 하시고요.
네 새끼인데 잘 키워라 이제 이렇게 막.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정말 이게 저도 둘 키우면서도 굉장히 막 버겁고 아둥바둥거리거든요. 물론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게 지금 9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예전에 삶이 나이는 꾸려나가기가 네. 쉽지가 않은데. 때는 쉬운 게 네. 예? 첫째, 위에서? 둘째, 셋째 위에서 다 보거든. 네, 그러니까 네. 엄마가 아버지는 다섯 살 때부터 할 일이 없죠 사실은. 그 시스템이 어떠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예, 분업 시스템이 될 거 아니에요. 뭐 방학 때는 네. 자기들이 이제 다 정해서 해요. 네. 하기도 하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요즘에도 빨래 넣는 거 하고 저희가 이제 가게를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가게. 예. 빨래하고 뭐 설거지하고는 저희가 당번 정해가지고 그럼 얘기 윤주양은 보는- 뭐 도와? 예, 어떻게 합니까? 애기 보는 것도 뭐 학교 갔다 오면서 바로 가게로 와서 네. 가게로 오면 이제 꼬맹이 둘이가 어린이집 갔다가 딱 오는 시간이거든요. 5시에 네,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바로 데리고 집에 가서 윤주가 이제 요즘에 윤주양이. 예. 지금은 윤주가 하고 있죠. 하고 네. 진주양은 맡은 바 역할이 뭡니까? 신주는 요즘에는 이제 다이한테 주고 갔어요. 대학. 아 이제 학교, 다 예. 졸업했어요? 이제 기숙사로. 왜냐면 그거는 우리 진주 양이 집안의 기둥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다 한 예, 거죠. 예. 모든 많이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고생 좀 했죠? 뭐뭐 동생. 했어요? 그냥 엄마가 집에 안 계시니까 엄마가 하는 일은 그냥 음식 빼고는 다 한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뭐 아이 뭐 기저귀에 뭐 목욕 시켜주고 이런 뭐 자세하게 좀 얘기해 준다면요. 기저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다 했었고 네. 그냥 생활 설거지나 이런 거는 이제 동생들은 그런 건 할 수 있으니까 네. 애기들은 좀 위험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건 이제 동생들도 하고 집안일은 제가 한 거. 그래요? 집안이 그 아기들 씻기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진주 씨가 목소리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시시하게. 기저귀는 누가 제일 많이 갈았습니까? 이 중에서 동생들 거. 신주겠죠. 진주양.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는 예. 우리 효빈 군도 도빈 군은 있는데 뭐 좀 도와주고 그랬어요? 전 집안일보다는 그냥 아버지 가게 가셔서 그냥 설거지 도와드리고 예. 뭐 배달도 가끔 가서 그건 최근이고. 뭔가가 효빈이가 동생들 공부도 가르치고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래요? 아니 제가 못하니까 우주양은 뭐 해요? 집에서 그냥 설거지나 가끔 기저귀 갈아요. 기저귀. 기저귀도 갈아주고요. 가끔. 우리 저기 오빠 저기 누나 언니 중에 누가 일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집안일을? 진주 언니가 제일 잘. 제일 잘해요? 아니 그 왜 또 가장 뭐 많이 드는 게 이제 식비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밥하고 이러면 그럼 한 한 번에- 번 간식을 사더라도 정말 이거는 9인분. 네, 9인분 그야말로 그렇죠. 야구단 하나 이렇게. 네. 어떠세요? 그래도 애들이 많아도 네. 이렇게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냥 기본 보통으로만 먹는 편이라서. 아유, 네. 정말 네. 다행이네요. 애들 또 많이 먹어봐요. 그 감당이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뭘 하면은 딱 한 끼에 끝나요. 저희 같은 그래요? 경우는. 예. 어. 그리고 과일 같은 것도 한 번 사오면 그냥 네. 다 먹을 건 별로 없고. 그날 예.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안 남겨놓고 다 먹고. 보통 과일은 어느 정도로 사세요? 이렇게 다 먹으려면 뭐, 좀 모자라지 않게. 과일 사면 그냥 박스를 사죠. 예를 들어서 박스를 사야 그게 그 다음은 한 2, 3일 가지. 네. 귤 같은 것도 한 박스, 작년 겨울 같은 거 하나 사놓으면 한 박스 사놓으면 한 이틀 사면. 한 박스요. 쌀은 얼마나? 아니 몇 가지. 쌀은 생각보다는 예. 양이 이제 뭐- 낮에는 왜 급식으로 그러냐면 먹고 애들이 학교 가고 급식. 학교에서 급식하고 요즘엔 다 먹고 오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구남매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그 일상을 담아왔습니다. 포항 구남매 가족을 만나기 위해 제작진이 향한 곳은 경상북도 포항시. 이 아담한 집의 2층이 구남매가 사는 집인데요. 안녕하세요. 되게 많죠. 집에 있는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이틀은 되겠네. 이틀이요? 와, 애들이 많다 보니까 많죠. 집안 식구들이 일어났어요? 예, 지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일어나는 구남매 가족들. 막내 효순이도 벌써 깼습니다. 기저귀 한번 봐야 되는데 기저귀 보다가 말았네. 보자. 올해 3살이자 18개월 된 효신이. 잠이 덜 깨 울음보가 터졌는데요. 호신아. 그때마다 둘째 진주 누나의 특단의 조치가 있었으니
바로 인기 가수 빅뱅의 노래가 울음을 그치게 하는 특효약입니다. 신통하게도 울음을 뚝 그치는데요. 아니 노래를 조금 애기스러운 노래를 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얘는 안 들어요. 야, 누나들이 지를 잘못 들여놔가지고 큰일 났다. 그제? 누나 팬 빅뱅. 아직도 꿈나라인 이 꼬마는 이 집의 8째 이주입니다. 부스스한 모습으로 인사를 하는 5째 우주, 그리고 6째 인주. 둘째 진주가 방문을 열고 깨우는 이 두 사람은 9남매 중 3째인 효빈이와 7째 효인이. 안녕하세요. 욕실에서 나온 4째 윤주는 등교를 위해 가장 먼저 채비를 하는데요. 군에 있는 큰아들 효민이까지 모두 9형제가 이 집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일어나고 서열 순서대로 아침 세안을 하는데요. 씻는데도 규칙이 있답니다. 급한 사람부터. 급한 사람부터. 누가 제일 급해요? 우리 집에서는. 중딩. 등교를 하는 아이들 중 저학년인 효인이가 가장 늦게까지 남아 씻을 차례를 기다립니다. 등교 시간이 가까워지고 중학교 3학년인 윤주가 가장 먼저 등교를 위해 집을 나서는데요. 아침은 안 먹고 나가는 거예요? 잘 안 먹어요. 왜요? 일찍 가다 보니까. 그래도 공부하려면 먹어야 했잖아요. 그냥 뭐 학교 옆에서 빵 같은 거 사 먹고. 엄마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착한 윤주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한편 등교 시간이 늦은 아이들은 집안 정리부터 식사 준비까지 각자가 맡은 일을 분담해 착착 진행하는데요. 정말 대견하죠? 아침 메뉴로 등장한 음식은 유부초밥. 아침 식사치곤 신선한데요? 어젯밤에 좀 일이 늦어가지고요. 준비를 못했어요. 아침에 국물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냥 소풍 가는 기분으로 먹어. 그런데 유부초밥을 만드는 아이들 솜씨가 예사롭지 않죠? 소풍 갈 때마다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아 그래요? 준비는 어머니께서 하고 만드는 건 저희가 같이 옆에서. 저 혼자 하다 보면 뭐 하나씩 가져가면 뭐 한 놈이 가져가도 8개가 없어요. 제가 혼자 자기들 다 해야 돼요. 그 시간 9남매의 아빠 김경원 씨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가게에서 오는 길입니다. 아 가게에서요? 네, 가게에서 잤어요. 매일 만나도 매일 반가운 아이들과 아빠의 행복한 아침 인사가 이어지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두고 가게에서 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그쪽에 저 식당에 오토바이 도난 사건이 하도 많아가지고 오토바이 지킨다고. 아무래도 가게에서 주무시면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많이 불편하죠, 애들하고 떨어져서. 여빈아, 정신 차려. 어제 일찍 마치는 바람에, 응? 네 아침에 할 일 좀 있다. 너희들 안 가니까 아빠가 오시잖아. 아빠한테 인사하러 오라니까 안 오잖아, 너희들. 아빠는 혼자서 아이들을 짝사랑하는 것 같아 섭섭하기만 한데요. 나이가 좀 드셨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니까 그 점이 존경스러우신 것 같아요. 8시가 되자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주와 인주, 효인이가 등교를 합니다. 세 남매의 모습이 마치 사이좋은 친구 같아 보이죠? 아이들을 등교시킨 뒤 엄마는 진주에게 이주와 효신이를 맡기고 일터로 향하는데요. 작년 가을부터 시작한 중식점은 9남매를 키우는 부부에겐 삶의 터전이자 희망입니다. 하지만 재작년 학교를 그만둔 셋째 효빈이 때문에 부부의 마음고생이 심했는데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그게. 애들 아빠도 그렇게 소리 듣고 담임 선생님하고도 얘기 많이 해보고. 본인이 가고 싶어야 가는 건데. 그냥. 부부의 근심 걱정이던 셋째 효빈이
하지만 올해부턴 효빈이가 가게 일도 스스로 도우면서 다시 공부를 하겠다고 대안학교까지 입학해 대견스러울 뿐입니다. 오전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바쁜 점심 장사 때문에 부부는 늘 늦은 아침을 챙겨 먹습니다. 진짜 김명국 장인데 나오고 나서 30 몇 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군대 친구도 전화 오고 군대 친구. 대학 친구. 나는 옛날 애인한테도 전화 왔어요. 왜 전화했대요? 왜 전화했기는 같이 살자고 전화했대. 참 이 사람. 같이 살자 소리 안 한다 절대. 아가 아홉인데 누가 내하고 살아. 니는 네 애인한테 전화 왔잖아. 내가 했지 보라고. 아, 네가 했지. 잘 살고 있다고 그런 듯이. 봐라. 주기제하고 봐라. 티격태격하는 것 같아도 일할 때는 호흡 한번 착착 맞는 구남매의 엄마 아빠. 아내는 주문 전문. 짜장면 컵배기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배달 전문. 특히 남편 김경원 씨가 직접 배달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고객 관리 차원. 소윤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경찰요. 경찰? 네. 왜? 내가 지금 달리기가 좀 빨라요. 좀 빨라요? 달리기 자랑에 나선 일곱째 효인이 씩씩하게 나서는데 제작진 장난삼아 말을 건넵니다. 별로 안 빠른 것 같은데요? 반에서 몇 번째로 빨라요? 몰라요. 아직 달리기 안 했어요. 영희나, 내 승부욕 강해. 삐졌어? 짓궂은 제작진의 말에 토라진 효인이. 그런 효인이를 위해 아빠는 맛있는 탕수육으로 마음을 풀어주려 합니다. 부부의 음식 장사는 9이나 되는 아이들을 위해 일부러 시작한 것이기도 한데요.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진 않지만 먹을 것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키우고 싶은 것이 부부의 마음입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구남매 아이들이 가게로 쏙쏙 몰려드는데요. 오늘 무척 특별한 일과가 있다고 합니다. 애들 옷 사러 갔거든요. 옷이요? 네. 옷은 왜요? 이제 뭐 계절도 바뀌고 이러니까 하나씩 사야지. 가면 돼. 조심해라. 아들 개수 잘 살펴라. 뭐 직접 가시진 않으세요? 뭐 우리가 또 장사 때문에 못 가고요. 친구가 잘 알아서 해요 이렇게. 구남매가 찾은 곳은 집 근처 쇼핑몰. 계절마다 옷을 살 때면 늘 진주가 동생들의 보호자가 되는데요. 아이들은 모두 새 옷 앞에서 들뜬 기분이 역력합니다. 역시 진주는 맏언니답게 동생들 옷을 꼼꼼하게 살피며 골라주는데요. 옷을 고르는데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괜찮지? 이건 괜히 사서 후회하면 안 되니까. 계산. 금방 크니까 한 번 못 입으면 물려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 번 살 때 확 사야 제대로 사야 돼. 역시 7명이나 되는 동생을 거느린 둘째 진주답습니다. 10만. 한창 멋부릴 나이의 우주는 화려한 원피스며 치마를 구경 중인데 가격표를 보고 이내 내려놓습니다. 가중주부 보는 것 같아. 아니 진전이가요. 그 제한을 있잖아요. 3만 원까지. 제가 사고 싶은 옷은 이거랑 뭐 반바지 하나랑 체육복 하나인데 돈이 안 돼서요. 아가야. 안 될 것 같아요. 구남매는 늘 옷을 구입할 때 한 사람당 3만 원 이상을 구입하지 못한다는데요. 여러 사람이니까 막 한꺼번에 사다가 뒤에도 못 사고 이러니까 일단 3만 원으로 정해두고 조금씩 더 사는. 그래도 마음에 드는 옷 하나씩 골라 쇼핑몰을 나섭니다. 근데 왜 자기 거는 없어요? 제 거요? 저는 나중에 살려고. 동생들 챙기느라 자신의 옷은 고르지 못한 진주. 동생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어느새 버릇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날 밤
구남매의 엄마가 저녁 장사를 마치고 부랴부랴 집으로 향하는데요. 집으로 들어가기 전 엄마가 하는 일은 낮에 널어놓은 빨래를 걷는 일. 우리 큰놈이요. 빨래 널면서 지 중학교 3학년, 아니 고등학교 3학년 때 빨래 널면서 친구한테 전화가 오니까 너희들 빨래 널어도 끝이 없는 빨래 널어봤니? 이랬대. 누가 진주가요? 큰 효민이 군대. 아, 효민이. 큰놈. 얼마나 스트레스 그렇게 쌓였겠어요, 그죠? 엄마 도와주는 줄 알았지, 그럴 줄 몰랐거든요. 거의 하루 못해도 2번 하죠, 2번. 아, 2번. 2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다음 비 오는 날에 제일 이제 머리 아프죠. 널 데가 없으니까. 올 데가 없어요, 다 비가 맞아가지고. 9이나 되는 아이들의 빨랫감이 아무리 많아도 계절이 바뀌면 하루가 다르게 크는 아이들 옷을 사는 것도 일. 그러다 보니 엄마는 진주가 쇼핑을 나설 때면 수고했다 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엄마 동생 있어, 가게 수고했지. 가족애로 똘똘 뭉친 포항 구남매 가족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너무 아이들을 밝고 아주 그냥 건강하게 정말 잘 키우신 것 같아요. 네. 보고 있으면은 뭐 안 드셔도 배부르시죠? 아니신가 봐요. 아, 애들이 이렇게 잘 커주는 거 보면 요즘 고맙고. 일을 하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이제까지 애들 한 20년 동안 낳고 키웠는데 네.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잔병 치레를 거의 안 했어요. 아, 애들이 보기에 좀 이렇게 약한 애도 이렇게 한데 네. 크게 이렇게 아빠 엄마 속 이렇게 애 먹인 적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 아프면 또 걱정거리고. 그리고 그럼요, 아파도 그럼요. 그냥 감기 정도 잠깐 하고 가고. 그래요? 예. 예. 그러고 뭐 크게 또 뭐 다치거나 그런 적도 별로 없고. 없고. 그리고 또 우리 큰아들이 예. 지금 군복무 중인데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다니고 네. 있고 네. 진주 양도 이번에 대학교 입학했다면서요. 이렇게 공부를 사실 예. 챙겨줄 여유가 없는데도 잘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또 그것도 고맙죠. 그렇죠. 예. 근데 진주 양은 좀 힘들었겠어요. 이 동생들 동생들. 보면서 공부 학원 과외 이런 거 했어요? 과외는 안 해보고 학원 다니다가 말고. 알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공부하기 쉽지 않았을 그리고 또 텐데. 위가 저렇게 잘해주면 동생들은 또 다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쵸.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좀 같아요. 힘든 건 없었어요? 근데 얘들 때문에 공부를 못 한다고 막 해버리면 저는 진짜 끝없이 못 하게 되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지만 하면 끝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아까 그 아버님께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 얘기를 여러 번 하셨었는데 그 조금 아이 9키가 참 쉬운 일도 아닌데다가 한번 좀 사업이 좀 잘 안 되셨던 그런 적도 있으시다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귀향을 서울 살다가 네. 둘이 만나가 결혼해가지고 서울서 좀 살다가 애 셋을 낳았을 때 그때 IMF가 왔었어요. 아, 97 97 년에. 네. 그때 뭐 저희 회사도 도산해버리고 저도 뭐 영순위로 잘리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1년 동안 구직 생활을 좀 쭉 해봤는데 네. 제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뭐 좀 서울에서 생존해보려고 네. 발악을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집사람하고 이제 귀향하자. 귀향하셨어요. 예. 그래도 고향이 안 좋으나 하고 가서 내려갔어요. 근데 네. 제 고향이 영덕입니다. 네. 영덕. 경북 예. 영덕. 뭐 대게로 되게 좀 유명한, 유명하죠. 예. 이제 거기 가서 남은 돈 가지고 이제 장사를 했는데 네. 대게 장사를 좀 했는데 뭐 대게라든가 고향은 거기지만 대게에 대한 상식, 기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됐어요. 예, 거기 이제 생물 관리하는데 제가 좀 실패를 해가지고 아, 뭐 한꺼번에 돈도 많이 뭐 손해를 잃어버리죠. 보시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짧은 미천에 예. 네. 당하고 나니까 뭐 사채를 쓰게 되고 아유, 아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막 집도 넘어가 버리고 어머. 아유. 많이 예, 그 때문에 좀 집안이 좀 그랬었어요. 그때 어디 사셨어요? 집도 영덕 넘어갔으면. 강구에. 아니 근데 그 집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집이 가족- 집은 그 이제 아버님이 저한테 이제 물려주신 집인데 네. 예, 제가 그게 좀 마음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아. 예, 아니, 어르신 그럼 그 경제적으로 다 이렇게 어려워서 끼니를 굶었던 적도 있어요? 끼니를 굶은 적은 그런 건 없고 제가
비청산을 하다가 못 해가지고 네. 밤중에 그냥 포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때 애들 이제 집사람한테 맡겨두고 예. 이제 포항에서 이제 처음 찾아간 곳이 이제 중식집이라. 아. 예, 중국집. 예. 네. 거기서 이제 좀 사정이 좀 딱하니까 먹고 자고 좀 하자. 일은 열심히 하마 하니까 네. 또 주인이 또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 그 집에서 숙식 해결하면서 배달 일 배우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좀 가면서 기술도 좀 배우게 되고 예. 그동안에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강구에 몰래 들어갔죠. 고향에 집사람한테 돈도 좀 줘야 되고 네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청산을 조금씩 하면서 이게 그러면서 또 항상 우리 아내분 표정은 굉장히 항상 미소를 띤 너무나 편안한 표정이세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이 되면 굉장히 바가지도 굵고 막 그렇죠. 너무 정말 막 원망도 하고 사실 그럴 법도 하거든요. 우리 아내분께서는 그러신 적 없으세요? 아니, 크게 그런 건 없고요. 뭐 힘드니까 아무튼 같이 좀 나라도 뭘 조금 해야 되겠다 해서 저도 거기 그쪽에서 약간 큰 마트에 영덕에서 일하러 예. 다니고 예. 그때는 어머님이 같이 계셨으니까 좀 애들 좀 봐주시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1년 가까이를 그렇게 좀 힘들게 보냈죠. 보내고 이제 포항으로 나오게 됐죠. 근데 어머니 우리 남편분이 정말 대단하신 게 보통 그 남자들은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오면 술 먹고 방황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런 건 없고요. 없었고요. 뭐 힘들다고 뭐 그렇게 뭐지 일 안 하고 그런 것도 없고요. 네. 1년에 뭐 어떤 때는 뭐 따져 보니까 거의 안 쉬고 일하셨어요. 안 쉬고. 그래요. 잘하시네. 큰 딸로서 이렇게 우리 동생들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이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아니면 좀 불편했어요? 막 얘도 동생들 잘 돌보긴 하지만 일단 제가 하던 거를 시키니까 그게 너무 맡기는 게 불안했어요. 불안하고. 예, 인수인계. 얘들이 안 보이니까 맨날 껴안고 자고 막 이랬는데 없으니까. 우리 진주도 너무 착하다. 근데 이제 보통 친구들 집 보면은 둘 아니면 셋 많아야 넷 이렇잖아요. 근데 정말 형제가 많아서 나는 이런 점이 좋다 뭐 이렇게 느낀 거 있어요? 우린 형제가 많으니까 난 좋은 정말 것도 이게 물론 있죠.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윤주가 윤주야. 얘기할까? 친구들이 그러는데 저는 잘 못 느끼는데 네. 친구들은 막 제 친구들 중에 막 혼자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애들 보면은 되게 우리 애들 가족 보면서 진짜 부럽다면서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자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부럽다. 너 되게 부럽다. 그럼 뭐라 그래요? 한 명 달래요. 예, 한 명 달래요? 그래요? 한 명 달라고. 아니, 여기는 혹시 친구들이 야, 뭐 너희들은 왜 이렇게 집에 이렇게 식구가 많아서 놀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 친구들도 윤주 친구처럼 혼자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계속 애들 많아서 뭐 화목하고 부럽다 하는데 별로 많게 느껴지지는 않아가지고. 많게 느껴지지? 아니, 9명이 안 많다고요? 아니 제가 이거 몇 명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뭐 유치원 가고 뭐 애들은 초등학교 가고 하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밤에 되면 애들이 좀 다 모이니까 뭐 재밌는데 낮에나 아침에는 별로. 아니 근데 진짜로 형제가 많은 집은 이 형제들이 나가서 놀 일이 없대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너무 그럼, 재밌으니까. 그럼요. 예. 근데 그럼에도 이제 형제가 또 많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도 저는 있을 거라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디 화장실. 저는 어디 뭐 나들이를 가거나 이럴 때도 그렇고 이동을 그렇죠. 이동수단. 버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버스 막 전세 버스. 어떤 게 제일 불편해요? 불편한 거 뭐 있어요? 집에서 화장실 쓸 때 줄 서야 되잖아요. 그죠? 네, 줄 서야 돼요. 그죠? 보통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일단 빨리 일어나야 돼요. 빨리 일어나야 빨리 일어나야 돼요?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이 인자예요, 먼저? 그러니까 만약에 윤주나 누나처럼 머리 감는데 시간 오래 많이 걸리죠. 씻는데 머리 많이 걸리니까 뭐 저나 뭐 빨리 일어나서 대충 하니까 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면 또 그래야 제가 지각을 안 했으니까 제가 먼저 하고 아니면 둘이 먼저 하면 제가 매일 지각하고. 아니 그런 것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좀 빨리 씻어라. 싸운 적도 있어요? 그렇게 크게 싸운 적은 없고 그냥 나는 씻어라. 되게 속이 안 좋은데 빨리 나오라 그러면
정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 장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진짜, 있으면 그럴 수 있죠. 정말 어느 날에는. 힘들죠. 예. 저번에 제가 잠깐 들었는데 네. 빨리 끊어라 이러더라고요. 빨리 말 나올 끊고 수 나와라. 누가 한번 그랬어요. 제가 들었어요. 어디 이동하실 때도 사실 누구 이렇게 정말 챙겨지지 않고 뒤처지는 사람 없게 이렇게 다 잘 챙기고 이렇게 인솔해야 해야 될 될 것 것 같아요. 예. 어떠세요? 그런 뭐, 부분은. 예. 저기 애들하고 예. 소풍을 가기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제 올해는 못 갔어요. 그 작년까지만 해도 갔었는데 예. 그 보통 12인승 네. 차를 이제 렌트해서 렌트를 예. 뭐 통닭 2마리 튀기고 예. 그다음에 뭐 도시락 좀 싸서 그냥 가끔씩 그래 갑니다. 가는데 가게 될 때 뭐 제가 애들한테 주의사항을 주죠. 너는 누구 꼭 챙겨라. 챙겨라. 잃어버릴까봐. 아니 뭐 잃어버리는 것보다 다칠까봐. 아 그럼요. 예. 누구 좀 놓고 오시고 그런 적 없어요? 항상 저 점호를 취하죠. 점호를. 예. 아니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차를 타면 차를 태울 때. 자, 이런 확인. 예. 예, 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쭉 예. 재밌겠네요. 확인을 하고. 이렇게 사실 우리 구남매 또 이 가족들이요 아주 특별한 나들이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 나들이를 가기로 한 날. 보일러 확인하고. 먼 길을 떠난다는 설렘에 밤잠을 설쳤을 아이들. 그 어느 때보다 이른 시각에 일어나 나들이 준비를 하는데요. 3살 막둥이 효신이는 엄마 미순 씨가 챙깁니다. 응? 뭐라고요? 많은 인원이 움직이다 보니 큰 차는 필수. 대식구의 대이동입니다. 번호 내라 번호. 아유 졸려. 2, 9, 7, 7, 8, 9, 끝. 윤준 효신이는 2 엄마 탔나 엄마? 인원 점검 이상무. 엄마 탔다. 그런데 이렇게 온 가족이 멀리 가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 장거리 여행하기는 한 5개월 됐네요. 5개월이요? 포항 시내에서 나들이는 뭐 가끔씩 있어도 뭐 서울까지 장거리 여행 이런 건 힘들죠. 근데 이제 1년에 한 서너 번은 해야 하겠네. 3시인가? 3시요? 3시 좀 넘었는데 모처럼 또 이런 나오다 보니까 챙길 게 좀 많아가지고요. 또 한 명 앞에 하나씩만 챙겨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늦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난 탓인지 아이들은 금세 골아떨어지고 말았는데요. 밤늦게 일을 마치는 경원 씨도 함께 잠들었습니다. 드디어 서울 도착. 서울이라는 도시가 낯선 아이들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포항 구남매의 봄도 서울의 봄도 활짝 편 벚꽃이 반겨주었고요.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다양한 직업 체험이 가능하다는 테마파크. 구남매 아빠 경원 씨, 이곳에 온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애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가족 여행하면서 이런 데 데리고 와서 애들 한번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냥 확실하진 않지만 그냥 대충 한번 알아보려고 놀기도 하고. 여기저기 신기한 듯 둘러보는 아이들. 온 가족이 함께하기에 더 행복한 이때 첫 번째 체험거리를 정했습니다.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직접 만들어보는 아이들. 당장 판매라도 괜찮을 만큼 잘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든 아이스크림은 가장 먼저 엄마, 아빠 입으로 향합니다.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하기만 하죠. 다음 체험 종목은 피자 만들기. 누를 건데 누르고 돌리고 누르고 돌리고. 요리사가 꾸민 6째 인주를 위해 모든 식구들이 총출동했는데요. 주물럭주물럭 곧잘 만드는 인주향. 학교에서 많이 만들어봤대요. 아 정말요? 우와. 이거요?
그런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엄마 미순 씨. 여러 과정을 거치고 우여곡절 끝에 피자다운 피자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릇노릇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인주 양은 자신이 만든 피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포장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가족들에게 전해지는 피자.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긴 말 필요 없이 먹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민주야, 네 학교에서 만든 피자하고 좀 다르네. 만드는 방법도 좀 틀리고. 이건 제가 만들었고 이건 진짜 좀. 둘 다 똑같은데 두 개 먹을까? 그제서야 활짝 얼굴이 펴진 여섯째 인주. 막내 효신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꿈나라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수를 꿈꾸는 다섯째 우주가 댄스 가수 체험에 나섰는데요. 그래, 거기 서 있어. 단짝인 우주와 인주, 그리고 귀염둥이 일곱째 효인이가 함께 무대를 꾸몄습니다. 아이들이 펼치는 신나는 무대에 아빠 경원 씨와 엄마 미순 씨는 흐뭇하기만 합니다. 3살 막내 효신이도 아주 즐거워 보이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포항 9남매 가족. 이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 사진으로 추억을 남깁니다. 다음 장소는 어디인가 했더니 고급 호텔의 뷔페 음식점. 평소에 자주 볼 수 없는 음식들 앞에서 포항 9남매는 조용해집니다. 생각보다 밥 먹을 때 막 요란스럽거나 그러지 않네요. 안 그래? 저를 닮아서 조용하시고. 이런 식당 언제 와보셨어요? 솔직히 얘라. 저희가 저희도 내고 안 먹어봤고요. 연애할 때도요? 그때는 그냥 연애할 때도 뭐. 좋은데 가는 레스토랑이죠. 이들이 먹는 한 끼 음식 양만 해도 얼마나 될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나요? 금강산, 아니 한강 유람선도 식후경. 서울 여행의 필수 코스 중 하나인 한강 유람선을 타기 위해 나선 대가족. 이게 대체 얼마만인가요? 5살인가? 6살 때였는데요. 막내만 할 땐가? 막내보단 컸을걸요? 2주 만에. 그냥 처음 타는 것 같아요. 설레임을 안고 출발한 유람선.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한강의 야경은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잘생긴 셋째 효빈이도 사진 찰칵. 아이들의 웃음은 곧 경원 씨의 기쁨입니다. 서울이 좋아요, 근데? 뭐 이런 경치 하나는 끝내주죠. 내 살고 싶은 생각도 있겠네. 한번 나 학교 찍어볼래. 몇 년 만에 타신다고요? 17, 18년 만. 군대가 있는 큰 놈, 둘째 진주, 깐난애기, 저 셋째 효인이. 솔직히 애들한테는 애비 노릇 그걸 못했어요. 그냥 밥만 먹여주는 거였고 아빠가 장사 사업에 좀 실패하고 엎어져도 걔는 뭐 별로 동요 안 하고 지 할 일 다 했어. 자식이 아이들아니까. 어떤데요? 동료가 돼요. 이 순간 군대에 있는 첫째 효민이가 사무치도록 그리운 아빠 경원 씨. 대가족에게는 잠자리도 큰일인데요. 아빠는 큰맘 먹고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이 묵을 방은 얼마나 커야 할까요? 한 명은 저기서 자도 되겠네. 신이 나 침대 위를 펄쩍펄쩍 뛰는 8째 이주. 집이랑 비교하니까 어때 여기? 뭐가 달라 뭐가? 집이 좋지 뭘. 집이 좀 더 편한데. 편하지만. 진심으로? 네, 좀. 가슴에 손 얹고? 편하고. 여기 좀.
여기가 더 좋지? 집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왜 발을 동동 굴러?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좋긴 좋지. 50인데 집이 더 좋아요. 오프로드 좋아요. 아빠 돈 열심히 벌어서 너희들 방 따로 주고. 돈 안 벌어도 돼요. 안 벌어도 돼? 네. 왜? 너희들이 볼 때? 고맙다. 어리지만 속 깊은 아이들. 열심히 해야죠. 얘들 때문에 사는데. 저한테 우군이 따로 있습니까? 얘들밖에 없어. 근데 하는데 저 뜯을까? 조심해. 아이고야 멋지다. 저는 한가해요. 같은 시간 아닌데 석천호수가 혼자 있는 거야? 네? 혼자 쓰는 거야? 아니 동생이랑. 동생? 여기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뭐가 좋아? 침대 있어요. 침대도 있어요? 남자들을 위한 방을 따로 잡았는데 7째 휴인이는 침대가 있고 넓은 이 방이 그저 좋습니다. 큰 형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네, 형이 왔으면 좀 꽉 찼을 텐데. 있으면 쟤랑 저랑 여기서 자니까 좀 넓어가지고. 형이 없으니까 진짜 형 노릇 해야 되겠네요? 네, 형은 요즘 안 그래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힘든가 봐요. 셋째 효빈이는 군대에 간 형 효민이의 빈자리를 자주 실감하는데요. 둘째인 진주 누나와 함께 6명의 어린 동생들을 챙기는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별로 안 좋다는데. 별로 안 좋아? 얘기 안 좋아? 집이 좋아? 얘기가 좋아? 집이 좋아. 오, 우리 친구야. 애들한테 좋은 구경 시켜줘서 뭐 좋죠. 반대로 돈은 많이 쓰셨을 텐데. 뭐 평생에 한 번이지 싶습니다. 포항 구남매의 서울에서의 첫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서울의 또 다른 명소인 남산을 찾은 포항 구남매 가족.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식구가 많긴 많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로? 애들 케이블카만 타가지고. 포항에 케이블카 없어요? 없어요. 케이블 타는 게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되니까 40한 몇 년 전이네. 근데 그때 케이블카가 아직까지 있네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전부 다 이리 와봐. 여기가 어딘지 너희들 잘 모르지? 케이블카요. 남산이요. 남산만 알지. 아빠 외갓집이 바로 요 남산 밑에 있었다. 돌아가신 아빠 외삼촌이 여기서 케이블카 한 번씩 태워주시고 그래요. 자신도 당신의 아이들처럼 어린 나이에 이곳에 와봤다고 말하는 아빠 경원 씨. 40여 년 전에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올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겠죠? 세월을 건너뛴 케이블카가 움직이자 아이들의 얼굴엔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다 보인다. 얼마나? 어? 네. 43년 전에 아빠 타보고 처음 타보고.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남산의 명물인 사랑의 열쇠 광장. 이거 한번 수거해야 되겠다. 눈앞에 펼쳐진 무수히 많은 열쇠와 자물쇠들. 이곳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또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포항 구남매 가족도 이곳에 추억과 각자의 소원을 남기겠죠? 아빠 오래 살게 해달라고 좀 필요해. 그걸 못 썼지. 아빠의 소원은 오래 사는 것. 그렇다면 방황의 시기를 보낸 셋째 효빈이의 소원은? 좋은 대학 붙게 하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좋은 대학? 대학만 붙으라가 이거. 대학 붙지. 붙지? 이 소름이 다른 사람을 너무 희비 본다. 가족들 건강하고 저 공부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좋은 데 2주도 해야지. 4월 18일. 오래 살고 싶다는 아빠 경원 씨의 진짜 소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는 뭐 가족들
다 건강한 그게 서울이 다른 거 없습니다. 잠깐만. 다 애들 건강하고 각자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혹시 열제 계획하시는 거 아니죠? 열제라는 말에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어 보이는 미순 씨. 남산에서 서울 보니까 넓지. 우리 포항 바다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르다. 이 넓은 세상에서 전부 다 넓은 마음 가지고, 어? 야외 수업 나오고. 알았지? 네. 어? 예. 좀 통 크게. 짜게 굴지 말고 통 크게 전부 다, 어? 그렇게 살기를 여기서 전부 다 소원해라. 알았지? 네. 애들 잘 뭐 엄마가 다 보살피시지만 가게 일도 열심히 해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도 이제 행복하게 건강하게 진짜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함께이기 때문에 즐거운 가족. 시끌벅적 오순도순 살아가며 때론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지만 함께여서 더욱더 행복한 그들. 사랑 넘치는 포항 구남매 가족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거 서울 구경. 특별한 곳이 서울이었네요. 서울에 와서 뭐 여러 가지 뭐 하셨는데 어때요? 좀 재밌었나요? 가족 나들이 이렇게 또 오랜만에 하시니까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예. 가족 나들이 그 자체만 아니고 네. 서울 나들이가 이제 처음. 예, 가족이 이렇게 한 몇 년 전에 뭐 처남 결혼식이 있어서 한번 잠깐 왔다 가긴 했는데 네. 그때는 그냥 정말로 결혼식만 참석하고 내려가는 길이라 의미가 없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와서 우리 애들한테 서울이 이런 곳이다, 뭐 남산이 이렇다, 그렇죠. 남산 밑에는 옛날에 너 아버지 외가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그래요. 필동이 외가였거든요. 네. 오늘 말씀 나눠서 보니까 이 아버님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시고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확고한 철학이 느껴져요. 흔들림 없으시고 물론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우리 정말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이렇게 좀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사실 애들이 제일 고마워요, 어떤 때는. 네. 예, 왜 그러냐면 뭐 제가 허튼 짓 안 하고 중심 잡고 그래도 쭉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게 애들이고 예. 그리고 애들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은 아까 잠깐 뭐 얘기했지만은 1등을 생각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움직이는 사람 그렇게만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네. 아버님 1등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실래요? 그 계속 나서 기네스 기록이 한번. 집사람 나이도 있고 제 나이가 우선. 맞아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군복무 중이니까 효민군? 예, 효민군한테도 편지 하나 띄우세요. 영상 편지. 효민아 하시면서 한번. 예,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으니까. 효민아, 난 항상 너를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다. 참 크게 아빠 노릇한 것 없는데도 지금처럼 이렇게 진중하고 신중한 그 청년으로 자라줘서 아빠는 늘 감사하고 항상 동생 걱정하고 그러는 너를 보면 아빠가 좀 많이 미안하기도 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너 동생들 훌륭히 잘 키우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군대 생활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해서 스님들한테 기원 받고 조심해서 제대하도록 해라. 아빠다. 네. 아유. KBS